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고 대통령이 도망치고 국가 시스템이 셧다운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각자 도생을 위해 식량을 사재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순간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패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전 세계 사회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린 아주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를 선언하자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부치를 꺼내와 줄을 서고 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이자 120만 명의 시민이 걸레를 들고 달려가 돌을 닦아내는 나라. 심지어 전쟁이 나서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도 노비와 선비가 힘을 합쳐 칼을 들고 적군을 막아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팀은 이러한 한국의 현상을 두고 단순한 애국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유기체적 현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DNA 속에는 어떤 위험한 본능이 숨겨져 있길래 위기의 순간마다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펜타곤조차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분류했다는 한국인의 이 소름돋는 집단 지성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전 지구적 재난 시대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강력한 생존 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는 서구의 사회계약론과 한국의 국가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서구적 관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면 고객인 국민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각자의 살 길을 찾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국가는 단순한 통치 기구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 특히 임진왜란을 되짚어보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592년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할 때 조선의 정규군은 무력하게 무너졌고 국왕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서양 봉건 사회였다면 영주가 도망친 땅의 농노들은 새로운 정복자에게 순응하거나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국가는 지킬 의무가 없는 대상이니까요. 그러나 조선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령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선비, 승려, 심지어 천민들까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른바 의병 이름 없는 군대의 출현입니다. 이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하고 전략을 짜며 정규군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확장된 자아 extended self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나와 분리된 남이나 계약 대상이 아니라 나의 집, 나의 가족,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확장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장이 도망갔다고 해서 남은 가족들이 도둑과 협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시 의병들은 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묻힌 땅과 내 아이가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명령하달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개개인이 즉각적으로 각성된 노든노드가 되어 분산형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고도의 집단 지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도 한국이 지도상에서 지워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자발적 저항, 능력이 민족의 DNA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DNA는 수백 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 더욱 놀라운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돌려 1997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국제 투기 자본들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사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의 공포가 사회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22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반지, 아이의 돌반지, 평생을 모아온 행운의 열쇠 등 개개인의 가장 소중한 추억과 자산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를 두고 집단적 최면 혹은 광적인 애국주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국가와 자아의 일체화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된 사례였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빚을 내 빚으로 인식했고 가장의 실패를 메우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나서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이 국가를 남이 아닌 우리요라는 공동체적
울타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된 해안을 복구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생태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흡착포가 부족하자 입던 헌 옷을 찢어 가져갔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 갯바위에 기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기계로도 할 수 없는 미세한 작업을 100만 명의 인간이 수작업으로 해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달려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생물학적 면역 반응과도 같았습니다. 태안의 기적은 단순히 환경을 살린 것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시민의 자발적 노동과 헌신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재난 발생 시 약탈이나 책임 공방이 먼저 일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위기 시에 사회적 응집력이 최고치에 달하는 기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훈련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한국인만의 분산형 유기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은 21세기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서구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유 침해로 받아들이며 시위를 벌였지만 한국에서는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공동체 의식이 발동하여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물류 대동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멈출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요소수를 소방서 앞에 몰래 두고 가는 기부 행렬이 이어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내어 보수하는 이 능력. 이것이야말로 펜타곤이나 글로벌 싱크탱크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기후위기나 전염병 같은 재난은 거대해져서 단일 정부나 중앙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앙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수직적 시스템은 붕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성원 개개인이 상황을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며 위기 해결을 위해 분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그 어떤 재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슬렌스를 가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휴먼 블록체인과도 같습니다. 중앙 서버가 터져도 수천만 개의 노드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복구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위기 시에 시민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거대한 안전망이 됩니다. 스탠퍼드 교수가 지적한 위험한 본능이란 사실, 기존의 통치공학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시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이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저물고 생존을 위한 연대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이 유별난 DNA는 단순한 민족성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미래형 사회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프로토타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냄비 근성이라 비하하거나 헬조선이라 자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뜨거운 냄비 같은 열정이 국가가 무너질 때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의병부터 IMF의 금모으기, 태안의 기름 닦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자발적 헌신까지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은 대한민국은 정부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갈아 넣어 지켜낸 나라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수백 년간 단련된 위기 극복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그 뜨거운 본능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우리라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